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울 기세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울 기세란 그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내려는 왕성한 기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이같이 무서운 기세로 돌진하고 있는 팀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루턴 타운과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최근 2연승에 개막 8경기 무패를 이어간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를 제치고 리그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내내 전력의 우위를 보였으나 퇴장 악재가 터졌습니다. 옐로 카드를 받았던 이부 비수마가 전반 38분 페널티 지역으로 파고드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주심은 비수마의 시뮬레이션 액션을 선언하며 옐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덕분에 경고 누적으로 비수마는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정 열세에도 토트넘은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초반 득점포를 터뜨렸는데 주인공은 센터백 미키 판더펜이었습니다. 후반 7분 코너킥 상황에서 제임스 매디슨이 골 지역 오른쪽으로 파고든 뒤 패스를 내줬고 공격에 가담한 판더펜이 골 지역 오른쪽에서 왼발로 방향을 바꿔 골맛을 봤습니다. 판더펜의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이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한 명이 부족한 불리한 상황에서 루턴 타운의 막판 공세를 막아내고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경기 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만족감을 드러내며 선수단의 의지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고 그들은 그룹으로서 단단하며 우리가 경기를 이기는 방식에서 그걸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이 클럽의 운명을 바꾸고자 하고 있으며 그것이 그들이 하려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트넘은 상위권에 오르는 경우는 많아도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007-2008 시즌 EFL컵 대회 이후 정상에 오른 적이 없기에 토트넘은 우승에 오르기 위해 선수들의 위닝 멘털리티가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다릅니다. 선수단이 하나로 똘똘 뭉쳐 시즌 초반부터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도 수정 열세에도 어떻게든 승리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시즌이 잘 진행되고 있으나 지금은 10월이기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부상을 참고 뛴 손흥민은 10명이 싸우는 상황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받았습니다. 원톱으로 선발 출격한 손흥민은 76분을 소화하고 수비수 에메르송과 교대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0명이 싸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흥민을 절대 무리시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게 추가골을 노리지 않고 손흥민 대신 수비수를 넣어 승리를 지킨 것입니다. 토트넘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자 토트넘 신입생 3인방의 활약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에이스 해리 케인이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미넨으로 떠났습니다. 케인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435경기에 출전해 280골 6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득점도 대단했지만 경기 자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번 시즌 토트넘의 난항이 예상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했던 루이 사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지를 예상했습니다. 사하는 대답하기 어렵지만 토트넘 감독은 힘든 직업이고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최고의 감독들이 토트넘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봤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시즌 초반 토트넘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압박받을 것이며 새로운 감독이라 경질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러한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개막전에서 브렌트포드를 만나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소 불안하게 시작한 토트넘이지만 이내 맨유와 본머스를 잡으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최근 5경기에서 무려 4승 1무를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르게 승점 20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토트넘의 이번 시즌 초반은 60년 만에 나온 가장 좋은 초반 흐름이며 좋은 분위기 속엔 신입생들의 활약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이 새롭게 영입한 선수 중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매디슨입니다. 그는 레스터시티 시절부터 리그 정상급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지난 시즌 레스터시티가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새 팀을 찾았고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으로 이적하자마자 부주장에 선임되면서 신임을 얻었는데 이번 시즌 리그 8경기에서 2골 5도움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도움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새로 영입된 비카리오도 맹활약 중입니다. 최근 수년간 토트넘의 주전 골키퍼는 요리스였습니다. 2012년 입단 이후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447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점점 기량이 하락했습니다. 부상까지 겹치면서 지난 시즌 후반 프레이저 포스터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토트넘도 언제까지 요리스만 믿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골키퍼를 찾았습니다. 비카리오는 이번 시즌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지만 적응 기간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 출전해 8골을 실점했고 클린시트 경기를 3회 기록했습니다. 실점률이 대단히 낮진 않지만
경기 중 나오는 선방이 팀을 구하고 있습니다. 판더펜도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빠르게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판더펜이 지난 시즌 볼프스부르크에서 33경기에 한 골 2도움을 올리긴 했으나 터프하기로 유명한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시즌부터 재기량을 펼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토트넘은 판더펜 영입에 5천만 유로, 한국 돈 71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더펜은 돈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전 경기에 출전한 판더펜은 지난 경기 후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도 극찬받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판더펜이 경기하는 방식에서 탁월하며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고 그는 성숙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망했던 토트넘이 1위로 올라서자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지도력에는 더욱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당장 지난 시즌만 비교해도 같은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콘테 감독 밑에서 재미없는 축구를 지향했습니다. 승리만을 추구하지만 이기지 못하는 축구를 했었던 토트넘이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선수단과 갈등을 겪었고 팀은 분열됐습니다. 더군다나 콘테 감독이 떠난 후 토트넘 수뇌부가 내린 결정은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그 결과 14년 만에 유럽 대항전 진출 실패라는 최악의 시즌이 되어버렸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에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지만 콘테 감독 시절 암울했던 토트넘은 이제 기억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한 후로 선수단 분위기도 가장 좋아 보이고 경기력도 제일 안정적입니다. 실점이 적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매우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공격력 또한 리그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포스테코글루가 부임한 이후 선수들의 실력이 훨씬 좋아졌고 선수단의 태도는 매우 훌륭했다며 팀이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지난 시즌과 완벽히 달라진 축구를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감독이 원하는 전술에 억지로 맞춰서 뛰어야 했던 지난 시즌과 달리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고 선수들의 능동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콘테 감독은 세계적인 명문인 유벤투스와 첼시, 그리고 인터밀란에서 성공한 유럽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이지만 토트넘에서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선수단 구성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토트넘은 여전히 최상위권 전력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데 감독 한 명이 달라졌다고 팀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환골탈태한 가운데 김민재와 손흥민이 세계 축구 선수 몸값 탑백에 올랐습니다. 축구 이적 전문 사이트 트란스퍼마르크가 공개한 전 세계 축구 선수 가치 상위 100인에 손흥민과 김민재가 이름을 올린 것인데 두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권 선수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이트에 의하면 손흥민은 토트넘 팀 동료 히샬리송과 같은 금액인 5천만 유로, 한국 돈 710억 원을 기록해 94위에 올랐습니다. 김민재는 더 높았는데 그는 6천만 유로, 한국 돈 850억 원으로 67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란스퍼마르크트가 제공하는 몸값 지표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에 처음 합류한 2015년 2,500만 유로의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2017년 처음으로 3천만 유로까지 몸값을 올리며 50억 원에 달하는 몸값 상승을 이룩하더니 급격히 상승해 2018년에는 5천만 유로를 달성했습니다. 단 3년 만에 그의 가치가 2배가 된 셈입니다. 이후 2019년 다시 한번 폭발적 상승을 이뤄낸 손흥민은 8천만 유로라는 엄청난 몸값 수치를 달성했고 급기야 2020년 12월 역대 최고 몸값을 경신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그의 몸값은 9천만 유로, 한국 돈 1280억 원에 달했으나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달성한 후 몸값이 점차 하락했고 만 30세가 넘어가며 천천히 5천만 유로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과연 콘테 감독의 말도 안 되는 전술의 희생양이 되어 가치가 떨어던 손흥민이 이번 시즌 감독이 바뀌면서 몸값을 다시 올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떨어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실력은 언제나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라도 공격수에게 수비를 시킨다면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콘테는 페리시치라는 자신의 애제자를 위해 손흥민을 제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타구니 부상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엄청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수에게 공격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번에 토트넘에 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야말로 손흥민 선수에게는 귀인 같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활동했기에 편견이 없고 오히려 정치질이나 하는 토트넘의 고인물 선수들을 몰아냈습니다. 부디 이번 시즌 귀인을 만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위치에서 보란듯이 활약해 수비를 시켰던 콘테 감독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